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딴 얘기 하지 말고 바로 진행하시죠. 해설은 빠르게 업로드하고 분석은 나중에 업로드 될 거예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1번.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판기와 분리니까 중생대고요.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 형성됐다 신생대고요. 그 다음에 육상에 식물이 출현하고 삼엽충이 번성하였다 고생대입니다.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어차피 1번이잖아. 자, 가해 지층에서는 공룡 화석이 발견될 수 있어. 맞죠? 중생대니까요. 나는 고생대 신생대라 그랬고 다해선 매버드 신생대니까 틀렸죠. 그 답은 A입니다. 자, 그 다음 증발량 빼기 강수량 보네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뭐랑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자, 여기다 쓰고 갑시다.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면은 염분이랑 관련이 있겠네요 라고 확인하시면 되는 거니까 증발량 빼기 강수량 염분이랑 관련이 있으면 그냥 보고 찾아라 이거거든요. 그럼 B지점하고 A지점 보면 B지점은 지금 150이고요. A지점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50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한 1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B지점이 A지점보다 크다. 맞네요. 그 다음에 B지점은 대기대순에 의해서 형성된 저압대에 위치한다. 자, 염분이 높은 상황이죠. 그럼 저압대가 아니고 고압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이건 살짝 애매하니까 저압대는 아니겠구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표층연분은 C지점이 B지점보다 높다. 염분이랑 관련이 있다고 방금 얘기했으니까 B, C, B겸 B지점이 더 높아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됐죠? 1번. 자, 3번. 근데 이 문제 수능 완성이 있는 것 같던데. 뭐 하여튼 간에 이거는 제가 수능 완성 미리 본 건 아니고 EBS 그 사이트 들어가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몇 개 좀 맛보기 파일을 봤는데 있는 것 같아. 자, 보자. SR 탐량이 제일 많은 거, 적은 거, 많은 거, 적은 걸로 구분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입자가 작은 거, 그러니까 세립질, 조립질. 그러면 여기가 화강암, 여기가 이제 유문암, 여기가 현무암이네요. 그죠? 이렇게 될 거고 그럼 C가 화강암입니다. 틀렸고요. B는 A보다 천천히 냉각되어 형성되었다. B는 A보다 천천히 맞고요. B는 주로 해령에 생성되었다. 해령에서 생성되는 거 현무암질 마그마가 돼야 되니까 일단 틀렸네요. 답은 2번, 니은입니다. 아시겠죠? 자, 4번 갈게요. 자, 가는 대서양에서 시추한 지점 P1부터 P7까지 나타낸 것이고 각 지점에서 가장 오래된 퇴적물의 연령을 판의 경계로부터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P1, P2, P3, P4, P5, P6, P7 그러니까 지금 판의 경계 즉 여기 해령을 기준으로 여기 대서양이죠 지금. 그러니까 해령 대서양 중앙 해령을 기준으로 분명히 만들어져 있겠구나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가장 오래된 퇴적물의 연령은 P2가 P7보다 많다. 보고 찾으셔도 되고요. P2가 여기 있고요. P7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P2가 더 많다 확인되는 것도 있고 사실 이제 경계를 기준으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P2겠구나 생각하셔도 되고 자, 퇴적물의 두께는 P1에서 P5로 갈수록 P1에서 P5로 가면 경계 쪽으로 가는 거니까 틀렸겠네요. P3와 P7까지의 거리는 점점 증가할 것이다. 경계를 기준으로 점점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둘 사이 거리 멀어지겠구나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가와 나는 가시광선으로 관측한 외부나 쾌이사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불규칙은 아니다. 틀렸죠. 누가 봐도 나선은 하죠. 일단 나선이고요. 정상이냐 막대냐 했을 때는 아마도 정상 같은데 이건 확신하면 안 돼요. 주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그래서 일단 적어도 불규칙은 아니잖아. 뭐 정상 나선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리고요. 나는 항성이다. 이거 제가 사실 6평 대비 모의고사를 미리 만들어 놨었는데 이 회분을 거기에 있어요 사실. 근데 나는 항성이다? 아니 맞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수특에 있어요. 수특에 2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야 이거 왠지 나올 것 같아 했거든? 나왔어요. 아유 젠장. 여기 나오면 안 되네. 수능에 나와야 되는데. 됐죠? 쾌이사 항성 아니고 은하죠. 그 다음에 나는 우리나라도 멀어지고 있다. 이건 적색편이 나타나는 걸로 확인해도 되고 기억니은 틀렸으니까 답은 디귿입니다.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6번. 그림은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하와이와 그 주변 해산들의 분포를 절대 연령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B 지점에서 판의 이동 방향은 기역과 니은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B 지점에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판의 이동 방향이 지금 현재 뭐 따라갈 것인가 하면 여기가 아마도 열점일 거니까 열점에서 판이 이쪽 방향으로 확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구조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기역이겠지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건 맞고요. B 지점은 열점이니까 뜨거운 플룸이 형성되었다. 맞고요. 그 다음에 A 지점의 하부 수렴형 경계죠. 수렴형 경계 하부에서는 멘틀 대류 하강류가 있다. 맞겠네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자, 질량이 태양과 같은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를 나는 이 별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대류층과 복사층 중 하나이다. 여기가 복사층이고 여기가 대류층이겠죠. 왜냐면 태양하고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주기율성 적색거성 그럼 뭐예요? 백색외성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 그냥 이거 보면서 할게. 기억번 복사층은 B다 이렇게 돼 있죠. 복사층은 B예요. 그죠? 기억번 맞네요. 니은번 적색거성의 중심에게는 주로 양성자 반응이 일어난다. 제가 조심하라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마 EBS 분석 들었던 친구들 아마 있을 건데 중심 핵이냐 혹은 거성에서 거성 전체에서 벌어지냐 중심 핵에서만 벌어지냐를 물어보면 중심 핵에서는 헬륨 핵융합만 벌어지죠. 그죠? 그래서 틀렸다. 디귿번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에서 생성되니까 초신성 폭발은 어떻게 돼야 된다? 태양 질량이 8배 이상 되는 곳에서만 방출이 돼야 되는 거니까 디귿번도 틀렸다. 답은 기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하게 이번에 그 딱 한 개만 맞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아직 그 개수, 그러니까 답지 개수는 확인을 안 하긴 했는데 일단 봅시다. 다음 8번 가와나는 어느 날 같은 시각에 지상 일기도와 적외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 주변에는 전선을 동반한 두 개의 온대저기압이 발달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봅시다. 여기 저기압이니까 온대저기압 두 개 있는 거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온대저기압, 여기 온대저기압일 거라고 확인이 되어 지금 반전되어 있는 거니까 확인하시고요. 기억번 A점의 저기압은 회색 전선을 동반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회색 전선을 동반을 하려면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은 있기는 한데 회색 전선이 되려면은 컴마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이 말려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개념 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쉼표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컴마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이 컴마 클라우드가 보이니까 일단 회색 전선이 생겨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려있으려면 말려있는 방법이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회색 전선이 생겨서 여기에 이제 구름이 생기는 방법 외에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지금 잘 보면은 요렇게 있고 여기가 지금 요렇게 뻗어나가는 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말린 거고 요렇게 한랭전선, 요렇게 온난전선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개오바예요. 자, 그 다음에 전 개인적으로 진짜 완전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갑시다. 기억 맞네요. 그죠? 니은번 아니 이 새끼야. 마음이 급해요. 자, 니은번 비지점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게 저기압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갈 테니까 아마도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되고요. 디귿번 C지역엔 정란운이 발달해 있다. 지금 C지역에 여기 적외 영상이죠. 사실 적외 영상만 가지고 정란운이 발달해 있다고 확인하시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란운 같은 경우에는 가시 영상이랑 적외 영상 둘 다 해서 흰색으로 보여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검정이다. 그럼 이제 아마도 굉장히 하층운이 있거나 아예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하층운이 있다는 것은 애초부터 정란운이 될 수 없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야, 9번 내가 이런 거 맞추지 말라고. 나도 지금 이런 거 맞추고 싶지 않아. 왜 여기서 맞추냐고 6평 맞추긴 했어요. 제가 EBS 분석할 때 분명히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고 이 낚시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행성의 스펙트럼을 관측하여 얻은 자료이다? 절대 안 되죠. 왜요? 별의 스펙트럼을 관찰해야 됩니다. 행성은 스펙트럼 관찰을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관찰을 못해. 행성은. 왜? 너무 작아. 확인이 안 돼. 자,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려보면 외계행성 탐사는 간접 탐사 방법 3가지를 배우는데 하나가 도플러, 하나가 식, 하나가 중력 렌즈 현상인데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이게 간접인 이유는 별의 밝기 변화를 이용해서 행성을 유추하는 거예요. 있을 거야, 아마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행성의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건 행성을 직접 관찰이 가능해졌다는 뜻이거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여기가 적색 뭔 소리야? 지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면 이제 청색 편이가 최대인 장소고 그 다음에 B면 적색 편이가 최대인 장소입니다 라고 확인하면 되는 건데 사실 좀 불만을 조금 토로할게요. 시선속도 플러스인 거 적색 편인 거 사실 써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원체 오랫동안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출발을 하는 거야. 멀리 가고 있으면 플러스, 가까이 다가온 마이너스예요. 알겠죠? 자, 그러고 A식의 행성은 봐봐 또 낚시죠. 행성은 어떻게 되고 있어? 이 새끼 청색 편인 거는 별인 거고 별이 가까워지면 행성은 멀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맞고요. B식의 행성으로 인한 식현상이 관측된다 이렇게 되는데 애초부터 이건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식현상이 벌어지려면 별이 멀리 있다가
가까워져야 돼요. 그 구간에서 식현상이 벌어져야 되는 거지. 왜냐면은 별이 멀어지다가 가까워지면 행성은 가까워지다가 멀어지거든. 그럼 이렇게 되면서 식현상 생겼다가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은 적색편이 최대이다가 청색편이가 최대인 그 중간 지점에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애초부터 디귿은 동그라미를 치면 안 돼요. 애초부터. 알겠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좋습니다. 다음. 아이고. 말이 빠른 거는 이해해 주세요. 원래 말이 빨라요, 사실. 네. 자, 이 문제가 확신하겠습니다. 제가 선언할게요. 10번 틀렸다? 잘했어요. 차라리 틀리세요. 왜냐면 니은번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박이죠. 악기상 문제는 사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고난도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 문제기는 해요. 그리고 애초부터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애는 아니었는데 지금 나온 거야. 됐죠? 자, 근데 우박 개수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크기 확인하시면 되고 빙정이랑 우박이 생겨서 상승 하강이 반복돼서 나오겠구나 라고 하고, 사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상승 하강이 반복되는 우박은 봄하고 가을철에 잘 생겨 하고 넘어가요.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진짜로 우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기억번, 우박은 7월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수가 많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 기억은 틀렸을 거예요. 됐죠? 왜냐면은 어쨌든 한 달 동안 발생한 일수를 보는 거니까 한 달 동안 발생한 일수가 많아야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얘기하시니까 11월에 가장 많습니다. 요거 이제 보시면 알 건데, 니은번 좀 이따 할게요. 상승기류는 여름철 우박의 크기가 커지는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름철은 더우니까 상승기류가 잘 생기고 구름도 두껍고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발생 일수는 적으나 크기는 클 거다. 우박 사이즈의 크기가 클 수밖에 없는 게 상승 하강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박의 크기가 커지는 요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게 문제인데, 나에서 빙정이 우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행강 물방울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밟아봐. 내가 확신한다. 빙정하고 관행강 물방울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3학년 때인가? 3학년이다. 바뀌었어요. 근데 니는 2학년이야. 그러니까 니네 아래 학년부터 3학년 때 배워요. 근데 자, 중학교 2학년 때 지식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볼까? 자, 그러면 내가 중학교 2학년 지식이 생각이 안 나. 완전 빠가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나 빙정 기억 안 나요. 관행강 물방울 기억 안 나요. 그럼 문제를 못 풀어요. 뭐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이거야. 중학교 내용 알고 있으면 도움이야 되겠지. 당연히 도움 돼요. 제가 원스 만들어 놓은 이유도 사실 그거란 말이에요. 중학교 거 그래도 알아야 고등학교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거 해보자 해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야. 그거 안 봤으면 이제 조진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내가 심지어 거기서 그렇게 길게 설명 안 했을걸? 관행강 물방울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왜냐면 거기서도 자세히 안 나온단 말이야. 이걸 왜 내냐고. 사실 제가 교과서를 다시 한번 뒤져보기는 할 건데, 이것도 내 생각에 확신하는 이거 6종 중에서 1종이나 2종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 같아. 있었으면 설명했겠지. 관행강 물방울이 뭔데. 봐요. 빙정하니까 빙자면 얼음 빙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유추해보자고. 얼음 빙자에다가 결정할 때 정자예요. 그러니까 얼음 결정이 얼마나 쉬워. 그리고 사실 여기에 빙정이 있어요. 그림에. 대충 유추는 가능한 게 얼음 덩어리일 거 아니야. 왜냐면 0도씨보다 온도가 낮을 테니까. 그러니까 얼음 덩어리, 얼음 결정이 우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행강 물방울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관행강 물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슈퍼쿨링, 이제 실제로 냉각이 굉장히 많이 된 물방울이에요. 그러니까 물방울인데 0도씨보다 온도가 낮은 물방울이야. 근데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 소위 충격을 받으면 얼어요. 이게 확 냉각을 시키면 얘들이 분자 구조가 이 육각 구조를 이루기 전 단계에 딱 그냥 굳어 있어. 한 번만 충격이 가지고 그대로 얼어붙어요. 이거 되게 신기하거든. 근데 이 얘들이 이제 왜 필요하냐면, 빙정들이 물방울들을 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기억나요? 물방울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이즈가 커져가면서 우박이 된다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 얼음 덩어리가 상승 하강을 반복하는 거예요.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반복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물방울이랑 부딪히잖아요. 부딪힌 다음에 바로 붙으면은 사실 물방울이고 얼음이면은 물방울이 붙는다고 바로 얼어? 그거 아니잖아 원래는. 근데 왜 어냐면 관행강 물방울이라서 그래요. 부딪히잖아요. 충격에 의해서 얼어요 같이. 그러니까 물방울이 얼음이 되니까 그대로 얼음 사이즈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 만들어지. 그래서 우박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를 심지어 2점짜리야? 그러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문제란 뜻이에요. 이게 장난해? 화는 여기까지만 낼게요. 분석할 때 좀 더 화낼게요. 자 일단 봅시다. 어쨌든 답은 일단 니은 디귿입니다. 아휴 정말. 자 심층에서의 연령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데이터 어널리시스 고난도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지금 강의가 완강은 돼 있는데 오픈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알 거야. 해수 연령이 어떤 개념인지. 그래서 이제 아마 알 건데 심층 해수의 연령은 해수가 표층에서부터 침강한 이후에 경과한 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침강했을 때부터 나이가 카운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북태평양 심층수, 아니 북대서양 심층수가 침강을 하고 있는 요 포인트에서는 해수의 연령이 0에 가까운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서야 침강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디 보이실 거냐면 원래 저 아래쪽에도 있어야 되는데 여튼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기억번부터 볼게요. 심층 해수의 평균 연령은 북태평양이 북대서양보다 많다 이렇게 되는데 기억번은 작년 수능 원장에 나왔어요. 우리 N수 친구들 혹시라도 문제 풀었으면은 뭐야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생각되면 여기에요. 알겠죠? 그런데 잘 보시면 사실 봐도 문제 없는 게 여기 전체 연령은 300 해봐야 300, 400이고 300, 200, 300이고 여긴 1000 넘어가죠. 그 왜 그럴까 하면은 대서양에서 침강한 녀석들이 태평양이랑 인도양까지 퍼져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령은 여기가 훨씬 더 어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집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침강한 다음에 계속 퍼져나가거든.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번 A 해역에서는 표층에서가 침강한 지역이 있다. 이건 외워도 되고요. 보고 찾아도 되고요. 알아서 하세요. 알겠죠? 디귿번 B에는 저위도로 흐른 심층 해수가 있다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선생님 저 잘 모르겠는데 아니지. 봐봐.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죠.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시간 경과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에서 가가지고 이렇게 퍼져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북쪽으로 가고 있네. 그러니까 적도 쪽으로 가고 있네. 저위도 쪽으로 향하고 있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심층 해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지금 사실 되게 화가 많이 있는 상태예요. 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난 상태인데 지금 많이 절제 중이에요. 야 진짜 3페이지부터 배기가 싫더라고. 나도 3페이지부터 어려울 거야 라고 얘기는 했는데 아니 야 이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일단 봅시다. 기후변화 요인 중 지구 자전축 기울기변화의 영향을 알아보기엔 탐구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밝기 측정 장치가 있고 밝기 측정 장치와 책상면이 이루는 각이 70도가 되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요게 70도일 때의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거야. 그럼 빛이 쭉 들어와가지고 밝기 센서가 딱 받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여기가 이제 밝기 센서인 거잖아요. 그럼 들어올 때 요 각도도 70도겠죠.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행하고 요게 이제 요 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뭐라 그러니 이거 엇각인가? 엇각이죠. 70도 똑같이 엇각이니까 그럼 저게 뭐가 될 거냐면은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의 고도인 남중고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남중고도 안 나올 것 같다고 말했는데도 남중고도 또 나왔네 이거. 어쨌든 간에 됐죠? 차라리 남중고도를 내는 게 낫지. 수특에 뭐라고 돼 있는지 기억나시죠? 낮에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 고도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아마 내 기억이 맞으면 그래요. 그런 식으로 쓰지 말고 차라리 남중고도라 쓰든가 쓸 거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 남중고도일 거 확인되셨으니까 기억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몰랐다 치자. 그러니까 남중고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 보시면 돼요. 각도가 작아질수록 지금 밝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결국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땅이 있으면 70도에서 밝기가 들어오게 되고 20도에서 밝기가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똑같은 단위 면적 땅 태양 복사 에너지가 분명히 여기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니은번은 틀렸겠대요. 그죠? 니은번은 감소한다가 아니고 증가한다겠지. 그 다음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다면 지구 자전축이 기울기가 커질수록 기온의 용계차는 감소한다. 디귿번 나 완전 땡큐 하라고 하셨죠. 왜?
경사각이 커지면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연교차는 무조건 같이 커진다 그랬어요. 알겠죠? 그래서 같이 커집니다. 됐죠? 그래도 이 문제가 아니 이거는 땡큐인 게 남중고도라는 단어를 몰라도 땡큐인 게요. 디귿이 확실하게 틀리잖아요. 그럼 디귿 지우면요. 답이 기억 아니면 니은이에요. 그럼 이제 기억 동그라미 치면은 니은은 완벽하게 틀린 거고 니은이 틀렸다고 확인이 됐으면 기억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럼 답은 1번이겠지. 됐죠? 엘니뇨 라니냐가 킬러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엘니뇨 라니냐가 안 나오고 그 지질도가 나올 줄이야. 자 봅시다. 가와나는 각각 엘니뇨와 라니냐고 이거 동태평양의 깊이에 따른 수온 편차인데요. 그러니까 동태평양이야. 여기 지금 둘 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인데 동태평양의 온도가 지금 평소보다 높아요. 동태평양의 평소 온도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라니냐 상황이고 여기가 엘니뇨 상황이겠구나 확인하는 건 너무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기억번 가는 엘니뇨 시기이다 맞네요. 니은번 용승은 나일 때가 가일 때보다 강하다. 용승이 강하니까 라니냐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디귿번 나일 때 해수면의 높이 편차 마이너스 값이다. 평상시가 이런 식의 편차를 가지고 있었다면 라니냐 시기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으니까 동태평양의 해수면은 내려갈 것입니다.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됐죠? 자 14번 갈게요. 아이고 내가 진짜 할 말 많거든? 근데 일단 해설만 먼저 할게요. 진짜로 나 진짜 할 말 많아. 이거 오늘 나 지금 방금 다 풀고 좀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상태라서 회사에 오자마자 지금 전화를 몇 통을 돌렸는지 몰라. 지금 막 박사과정 애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맞냐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 거 맞냐 뭐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가해분광이 O형이고요. 나하고 다는 A형 아니면 G형이래요. 그럼 지금 보시면 두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가 있기는 한데 H1 흡수선이 가장 강한 것이 A형이라는 거 사실 알고 있으면 흡수선은 기본적으로 더 많이 내려갈수록 흡수선이 더 강한 거니까 이게 A형입니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몰랐다고 치더라도 뭘 보시면 되는 거냐면 얘는 이렇게 가니까 최대 에너지를 방출한 파장이 짧고 최대 에너지를 방출한 파장이 짧고 최대 에너지를 방출한 파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여기가 A형이고 여기가 G형일 겁니다 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면 흡수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A형이고 이게 G형이군 하셔도 돼요. 방법은 여러 개입니다. 자, H1 흡수선의 세기는 써놓고 할게. H1 흡수선의 세기는 가가 나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아니에요. 나가 제일 강하게 나타난다. A형이 제일 강하게 나타난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보고 찾아도 돼요. 왜냐면 여기는 살짝 내려가는데 여기 많이 내려갔잖아. 그럼 많이 내려가면 많이 흡수가 많이 됐다는 거니까 흡수선이 강하다. 이렇게 써도 돼요. 자,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자, 람다 맥스를 얘기하는 거네요. 람다 맥스 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온도의 반비례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나가 더 짧아야 되는 거죠. 나가 더 길어야 된다. 표면도 나가 태양보다 높다 이렇게 되는데 나는 A형, G형이 이제 태양하고 비슷한 거죠. G2형이 태양이니까. 그래서 나가 더 높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이다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한자짜리가 되게 많아. 이건 진짜 틀리면 안 돼요. 이거 기출이에요. 작년에 7월 교육청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를 보고 아 맞아 이거 그니까 뭐 나처럼 아 이건 작년 7월에 나왔던 문제야 이것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아 맞아 이거 풀었던 기억이 있었까지는 있어야 돼요. 알겠죠? 혹시라도 아직 그게 기억이 없다 그럼 작년 문제 똑바로 다시 푸셔야 돼요. 알겠죠? A, B, C는 각각 보통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인데 자 잘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게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 하나가 과거고 하나가 현재라 돼 있잖아.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의 밀도는 에너지 퍼센트는 비율은 늘어야 되고요. 물질은 둘 다 줄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 가지의 요소 중에서 한 개는 증가해야 되고 두 개는 감소해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럼 잘 봐. 가에서 나방향으로 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C는 줄었고 B는 늘고요. A도 늘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안 되고 이 방향인 거야. 그래서 얘가 과거고 얘가 현재예요. 그리고 이제 좀 살짝 고인물이 되면은 68%만 보자마자 야막 에너지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기는 있어. 근데 나는 거기까지 말하진 않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기준 요게 에너지고 요게 암흑물질이고 요게 보통물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면 되고요. 가일 때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 맞죠? 그 다음 B는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저희가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전자기파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라고도 씁니다.
야, 나 모의고사 빨리 낼걸. 다 나왔는데. 와, 좀 살짝 화난다. 현장애들이 알겠지만. 됐죠? 그 다음 디귿번. C의 비율분의 A의 비율은 가일 때와 나일 때가 같다.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에너지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이거 동그라미 치면 안 돼. 그죠? 16번은 문제가 조금 뭐지? 이렇게 생길 수는 있는데 이거 많이 본 것 같아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 저거예요. 그 수특 문제예요. 수특 문제 중에서 왜 그 문제 이렇게 생긴 문제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요렇게 돼가지고 뭐 얘로 갈수록 뭐 바뀌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는 문제 있거든. 아마 그 문제의 변형인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반영인 것 같아요. 일단 봅시다. 최소성 퇴적층의 단면, 그 다음에 속성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가의 모래층에서 모래입자 사이의 공간의 부피 변화, 그러니까 공간이 점점 모래층에서 사암층, 즉 이게 암석인 거고 이게 퇴적물인 거잖아. 퇴적물이 암석이 되는 동안에 점점점 공극은 줄어들어야 된다. 이게 사실 공극의 부피죠. 공극의 부피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니까 기억번. 기억에 규결물질이 침전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극에 규결물질이 침전이 되면서 암석이 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니은번. 밀도는 증가한다? 자연스럽게 밀도는 증가한다. 자, 공극 감소랑 그 다음에 플러스 밀도 증가는 무조건 같이 붙어서 같이 갑니다. 알겠죠?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디귿번. 단위 부피당 모래 입자 개수는 A에서 B로 갈수록 증가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점점 밀도가 증가할 테니까 단위 부피당 요 조그마한 부피 안에 입자 개수는 점점 늘어야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미안해. 증가한다라고 해야 되니까 틀렸죠. 그 답은 기억 니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잠깐 칠판 정리 좀 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17번부터 가겠습니다. 17번. 별의 질량에 따라 주기율 단계에 도달했을 때 광도와 단계에 머무는 시간을 주기율성 HR도 나타낸 거래. 광도랑 시간이니까 왜 광도가 크면 질량도 크고 뭐 다 이제 큰데 시간이 짧다. 제가 개념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시간이란 단어 혹은 시간이랑 관련돼 있는 표현이 나오면 전부 다 수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짧아지는구나 라고 하는 표현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광도가 커질수록 수명은 짧아진다. 요게 이제 광도 그래프가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수명이 점점점 줄어듭니다를 보면 되는 거지. 내가 좀 전에 그래프를 좀 거꾸로 볼 뻔해가지고 표시하고 갈게요. 자, 그럼 기억번은 해결이 되셨을 거예요. 기억 광도 맞고요. 니은번. 질량 M자리의 표면도 T2래요. 질량 M자리가 T2라고? 오케이. 그러면 광도 그래프를 쭉 봤을 때 광도가 몇 정도 되냐면 10의 세제곱 정도 될 거니까 10의 세제곱 되면 몇이냐? T1이겠네요. 니은번 틀렸습니다. 디귿번 갈게요. 별의 표면 온도가 T3인 별은 T1인 별보다 주기율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이 100배 이상 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가 T1이고 T3가 지금 1짜리거든요. 그러면 10의 세제곱까지일 때 수명이 어디냐면 여기야. 그죠? 10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광도를 가질 때 수명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10의 8제곱하고 7제곱 사이예요. 그죠? 8제곱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질량이 1짜리면은 여기잖아. 그러면 수명이 어떻게 되냐면 쭉 올라가서 이렇게 쭉 가게 되니까 10의 10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그러니까 100배보다 더 넘게 차이 나겠구나라고 확인하시면 이제 디귿번은 맞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디귿번 답입니다. 보시면 될 거예요. 됐죠? 자, 18번 갈게요. 18번은 문제가 쉬워요. 이건 지금 유일하게 요 페이지에서 유일하게 이제 뭐야 이건 할만한데 같은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가와나는 어느 날 동일한 태풍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관측소 A와 B에서 측정한 기압, 풍속, 풍향의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거 보시면은 이거 이제 원체 자주 보셨을 테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게 점으로 찍혀 있거나 끊어져 있으면 풍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북풍에서 동풍으로 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여기 북동풍에서 동풍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생기고 있네. 이거 위험반원에 있는 녀석이겠구나라고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압이야 당연히 내려갔다 올라올 거니까 이게 기압일 거고. 그 다음에 최대 풍속 같은 경우에 올라갔다 내려올 거니까 최대 풍속.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최대 풍속 이걸 거고 기압은 요걸 거고 풍향 변화가 지금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생기고 있으니까 얘가 아마도 안전반원에 있는 녀석이겠구나 확인하시면 되겠죠. 최대 풍속은 B가 A보다 크다. 이건 찾으라는 거니까 A가 더 크네요. 태풍 중심까지 최단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태풍 중심까지 최단거리가 짧으면 그만큼 기압이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기압이 그러니까
중심에 가까울수록 기압이 점점 낮아져야 되는 게 맞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누가 더 기압이 낮냐면 여기가 더 기압이 낮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더 기압이 낮아요. 그래서 A가 더 가깝다 확인됐고요. 디귿번 네, 읽으면서 갈게. B는 태풍의 안전반을 위치한다. 디귿번도 맞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됐고요. 19번, 20번은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은 어려우니까 일단은 해볼게요. 네. 자, 19번. 그림은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일 때 A와 B의 위치에서 출발한 우주 배경 복사를 우리 은하에서 관측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우주의 나이가 각각 138억 년이고 8억 년과 60억 년일 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38만 년일 때 A와 B의 위치에서 출발한 우주 배경 복사를 우리 은하에서 관측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요 가와 나는 우주의 나이가 각각 138억 년과 60억 년일 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가장 애매한 게 디귿이에요. 전 디귿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굉장히 애매해요. 그냥 애매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졸라 애매해요.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억번. A와 B로부터 출발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가에서 거의 같게 측정되는 것을 우주의 급행차로 설명된다. 이건 급행차 우주론이 해결한 문제니까 당연히 맞는 거고. 니은번. 나에서 측정되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2.7Kelvin보다 높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한 거죠. 왜냐면 파장이 점점 좀 길어지게 되었으니까 2.7Kelvin보다 높다. 이렇게 돼 있는데 디귿번. A에서 출발한 우주 배경 복사는 나의 우리 은하에 도달한다 라고 돼 있는데 도달한다 라고 한 텍스트가 사실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우주 배경 복사는 어쨌든 간에 38만 년 이후로 계속해서 방출이 돼 왔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이 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근데 이제 이게 요 지점에서 방출이 됐는데 38만 년에 방출이 된 녀석이 이렇게 와가지고 60억 년 때는 한 요쯤 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더 커진 상황에서 138억 년이 되면은 그제서야 그때 우주 배경 복사가 우리한테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가능할 거라서 우리 은하에 도달하는 건 138억 년에 도달하는 게 아닐까라고 확인이 되는 게 A에서 출발한이라는 조건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A에서 출발한이라는 조건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다.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 화살표도 보시면은 여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점점 파장이 길어지면서 우리 은하에 도달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으니까 여기 아직 도달 못한 거잖아. 그래서 아마 디귿은 틀리지 않았나 라고 해가지고 답은 몇 번이야? 3번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20번 가겠습니다. 자, 그린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로 A와 E는 퇴저감, 그 다음에 F와 G는 화성암, F에서 F'은 단층이다. 그림 나는 F와 G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X의 함량을 붕괴 곡선에 나타낸 것에 X의 반감근 1억 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위에 지표 없으면은 육지 얘기 안 나올 거라고 한 수백 번 얘기했었는데 내버렸네. 일단 봅시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X 반감기가 1억이라서 요게 이제 1억 요게 이제 2억짜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순서를 잠깐 봤는데 일단 F가 제일 맨 아래에 있는 건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F가 잘려나간 그 기저혈감들이 여기 이제 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부정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냐면 E가 쌓이고 그 다음에 D가 쌓이고 라는 상황인데 선생님 그럼 저 단층은 언제 생겼나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좀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건 이쪽에 있는 기저혈감이 굉장히 수상해요. 왜냐면 D 기저혈감도 있고 F 기저혈감도 있고 E 기저혈감도 있단 말이야. 그럼 D, F, E의 기저혈감이 전부 다 나타나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냐면 원래 여기에 F랑 D가 다 있었는데 걔가 지금 단층이 생겨서 여기가 잘려나가지고 그 조각들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D가 끝나고 나서 단층이 생기고 그 이후에 부정합이 생기고 그런 다음에 C, B, A 그 다음 마지막 G가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F,
2억 년 전에 형성된 거, G 1억 년 전에 형성된 거 해서 요 사이는 전부 다 중생대 때 만들어진 녀석이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기억번 A는 고생대 퇴적되었다. 이거 무조건 틀렸죠. 그 다음 니은번 D가 퇴적된 이후 단층이 형성되었다. 아, 이거 맞는 표현이네요. 자, 근데 디귿번을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단층 상반에 위치한 F는 최소 2회 육상에 노출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육상에 노출되었다는 뜻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 거냐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융기로 받아들일 것이냐 혹은 침식으로 받아들일 것인데 저 이제 침식으로 한번 생각해요. 노출이 됐으니까 침식이 된 거지. 침식이 됐으면은 언제 한번 침식이 됐을 거냐 부정합이 일어나면서 요때 침식 한번 벌어지고 그리고 요때 침식 한번 벌어지게 되면서 깎여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은 제가 이제 좀 애매하다고 느끼는 건 저희가 이걸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번은 노출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3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최소 2회니까 그러니까 미니멈 2회라고 해도 맞는 게 왜냐면 지금 여기가 땅에 있는지 바다에 있는지 모르지 않나라는 가정을 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왜냐면 확실하지 않거든. 예를 들어 나무라도 그려줬으면 확실하게 3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 최소 2회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디귿번을 맞는 보기 해가지고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조금 국어적으로 깐깐하게 구는 선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아니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해? 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분석해야 될 가치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그건 좀 나중에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졸라 어려웠어요. 알겠지? 좋아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희 이제 분석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